네, 태풍 타파가 남해로 진입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동해안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제주도의 상황 리포트로 보셨는데요. 태풍이 지금 제주도를 지났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서 현재는 남해상으로 접어들었고요. 예. 이제 기상청이 7시에 태풍 진로를 예측을 했는데 지금까지 부산 바로 남쪽으로 지나가던 것이 이제 대마도 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더 멀어지는 쪽으로 좀 진로를 약간 바꿨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한 시속 40km 속도로 현재는 이제 부산 남남서쪽 한 170km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속 한 40km 속도로 대마도 쪽, 그러니까 부산 남쪽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대마도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경남 해안과 경북 해안이 위험의 지역에 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런 이제 약간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저 일본 쪽 대마도 쪽으로 좀 멀어지면은 바람은 좀 약해집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그러나 비가 내리는 것은 일단 가장 많이 내리는 영남 해안 지역이죠. 동해안 지역. 그러니까 저 경남 동해안이라든가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는 양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예, 대마도 쪽으로 방향을 좀 틀기는 했지만 저희가 앞서 취재 기자들을 연결했지만 비바람이 매우 거셌습니다.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울산 태화강이 범람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저 차바가 올라올 때 부산 앞바다를 지날 때 최대 풍속이 32m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부산과 가장 가까이 지나갈 때가 최대 풍속이 32m고요. 다만 이제 차바 때는 소형 태풍으로 지나갔는데 오히려 이번 태풍 타파 같은 경우는 중형 태풍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고요. 실제로 지금 그 바람도 동풍으로 들어가면서 원래 이 울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풍이 남해안으로 지나갈 경우는 지형적 영향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당시에도 이제 울산 매곡 같은 데는 370mm 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현재도 울산 벌써 이미 태풍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도 울산 매곡 같은 경우는 현재 283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일단 다음에 두 번째 울산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을 예상되는 게 대개 한 11시 전후입니다. 밤. 근데 그 밀물 시간이 내일 새벽 1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 시간대다 보니까 강물이라는 건 밀물이 좀 더 올라오면 안 빠지면서 범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태풍 차바 때도 이제 밀물 시간과 겹치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침수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이번 태풍으로 이제 울산 태화강의 범람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비 때문이겠죠. 지난번 태풍 링링 때는 바람이 강하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비를 더 우려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해안으로 올라가는 태풍은 대개 풍태풍이라고 부르죠. 바람이 강한 태풍입니다. 지난번 링링 같이 이게 서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북쪽에 찬 공기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가 밑으로 수축을 하면서 바로 남해안으로 이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태풍이 아주 뜨겁고 습한 공기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대개 그래서 남해안 쪽으로 올라오는 태풍들이 이 비를 많이 동반하는 비태풍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이번 타파 같은 경우도 비의 강수량이 많고요. 현재 뭐 제주도나 이런 데는 700mm가 넘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비를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남해안으로 지나가는 태풍일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남 동해안 지역으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더 많이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비태풍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뭐 바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이번에도 또 울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요. 바람 때문에 용오름 현상이 울산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용오름 현상이 또 무엇이고 또 이게 바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용오름이라는 것은 회오리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YTN에서 제보 그 영상을 저도 봤는데 뭐 용오름이 맞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정확한 용오름인데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일단 용오름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울산 앞바다에서 만들어진 상황은 이 지상서부터 상층까지 윈드시어 바람의 시어가 굉장히 컸습니다. 시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하층서부터 상층까지의 바람의 풍향과 풍속 차이가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니까 그 시간대 포항 쪽의 그 단열선들을 보니까 뭐 하층에서 50나트 이상 불고 구에 또다시 약해졌다 또다시 50나트 이상 불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어가 강해. 일단 풍속도 풍향도 지금 태풍에서는 남동풍으로 불어들어오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찬 공기로 북동풍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쪽에서 만나다 보면은 이런 회오리 바람이 국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런 돌풍 같은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뭐 울산 외에 뭐 주의해야 할 지역이 있다거나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 또 주의해야 할 지역,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뭐 지금대로 이제 기상청이 7시에 태풍 진로 예보를 갖다 이제 변경을 했는데 그 진로대로 이제 간다고 보면은 예. 일단 창원 마산이 9시 정도, 그다음에 피크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시간 뒤를 9시 말씀하시는 정도, 거죠? 네, 9시 예.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한 10시, 예. 그다음에 이제 울산이 11시, 포항이 12시, 강릉이 내일 새벽 2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피크 타임이고 대개 그 앞뒤로 한 2-3시간 정도는 아주 주의를 요하는 시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데 이제 문제는 이쪽 지역으로 지나가면서 일단 그 해일이라든가 이 월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해안가로 나가는 행위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 도심지 같은 데는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높은 골증 빌딩으로 인해서 빌딩풍이 붑니다. 예. 빌딩풍이 불면은 아주 이 평균 최대 풍속보다 한 30-40% 정도 더 강한 바람이 하강균이나 상승균이나 와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리창도 막 깨지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바람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오늘 밤에는 완전히 통과해서 영향이 없기 전까지는 외출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밤 뭐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유난히 태풍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이 자리에서 태풍 특보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태풍이 지난 뒤에 또 태풍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첫 번째는 올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왔죠. 1950년, 59년 두 번이 7번 우리나라 직간 접촉에 영향을 줬는데 올해는 벌써 6개째입니다. 근데 올해 지금 보면 북태평양 그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의 해수 온도가 높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기상학적으로 발생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좀 버티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게 좀 수축해서 내려가면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일본으로 가는데 이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태풍의 길이라고 부르죠. 예. 근데 당분간도 보면은 북태평양 고기압 축이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가 발생한다면 일단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2016년의 차바, 예. 2018년의 콩레이 이런 태풍들이 다 10월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영향을 줬던 태풍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10월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도 좀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얘기하셨지만 뭐 태풍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뭐 온다고 하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 밤에 주의해야겠고요. 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